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아, 네. 저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랑 네, 신정 뉴타운 그 롯데캐슬 네, 그 둘 중에 어느 걸 매수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용산 쪽으로도 제가 보고 있거든요. 네. 용산 쪽까지. 그럼 좀 지역이 여러 군데인데 거주는 안 네, 하시고 서울 투자 전역을 목적. 보고 있어요, 사실은. 투자 목적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한 2년쯤 뒤에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을 가고 거주하실 있어요. 건데 서울에서는 그냥 지역 상관없이 넓게 좀 보고 계시네요. 말씀 네, 주신 좀 더, 아파트가 네.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 어딜까 하고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우선 말씀 네. 주신 게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그리고 네. 신정동의 롯데캐슬 아파트와 용산 지역도 보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자, 네네. 지역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서울 전역을 보시니까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맞아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한번 볼게요. 일단 그러면 기준은 확실히 네네. 용산이랑 여기 이쪽을 정했어요. 한번 쭉 적어 볼게요. 네. 좀 많은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북한산 힐스테이트요. 네. 네, 북한산.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잠시만요. 북한산 힐스테이트 3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정 뉴타운. 신정 뉴타운의 롯데캐슬이요. 네네. 신정 롯데캐슬. 얘네들은 몇 평 보고 계시는 거죠? 그쪽으로는 네. 가격이 그냥 그렇게 괜찮아 조금 넓게 가고 싶더라고요. 뭐 그러면 40평 40평대? 대로. 네네. 네, 40평형대로. 모아놓으신 돈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냥저냥. 그리고 용산 거 말씀하셨는데, 그죠? 네. 용산에는 어떤 거 보고 계시는 거죠? 제가 잘은 사실 몰라갖고 그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데 리버힐 삼성하고 리버힐. 네, 한천동인가? 네네네. 용산 이안 1차하고 네. 뭐 용산 리첸시아 요 세 개를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 용산에서만도 세 개를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리버힐 삼성하고 리첸시아. 네. 리첸시아. 그 다음에 이안이요. 이안 1차. 예. 이안하고 리첸시아는 붙어 있잖아요. 예, 거의 뭐 이렇게 네네네. 같이 있더라고요. 얘는 근데 하나로 가격 차이가 조금 있던데. 하나로 보시면 돼요. 얘는 오르고 얘는 떨어지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주상복 같은 거를 보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런데 시청자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용산 쪽으로 기울으셨다고요? 네. 그러면 투자 쪽에 더 훨씬 무게중심을 두신 거예요. 예, 네. 이왕이면 네. 뭐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도 물려주고 싶고. 네. 거주를 그러면 생활 권역이 서울 전역이라 상관없으시면 무슨 일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저들은 조금 있으면 예 은퇴를 하거든요. 아,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셔서. 예. 좋습니다. 아니, 은퇴하시는데 뭐 40평짜리까지 필요하실까요? 그래도 조금 넓은 데가 지금 사는 것도 또 좀 살림도 넓어서. 그거에 맞춰서 있으실 거니까 그러시나 보네요. 그죠? 네네네. 지금은 실례지만 어디 거주하세요? 지금은 거주하는 곳은 대구입니다. 아, 대구예요. 네네. 대구니까 서울 전역을 사정권 안에 놓으셨군요. 네. 각각의 우리 아들이 거기서 자리를 네. 잡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각각의 한번 특색을 볼게요. 네. 그렇게 따질게요. 자, 일단 실거주보다는 투자에 더 무게중심을 두셨다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네. 북한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아파트들이요. 굉장히 다 좋은 아파트들이에요. 어떤 걸 사도 가격은 상승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북한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1000세대가 넘고요. 굉장히 대형 세대 대단지죠. 대단지에 독바위역이죠. 네, 그 맞아요. 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은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한 5년 차 정도? 5년? 뭐 그 정도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뭐 일반 아파트라고는 하지만 지금 새 거에 가까운 일반 아파트가 되겠고, 그리고 바로 앞에 또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아이 키우기도 되게 좋고요.
요렇게 해서 거주가 하기에 아주 최적인 아파트. 거기에 뭐 지금 요즘 이쪽이 서울 서부권역 지역에서 연신내 쪽으로 해갖고 이제 이런 어떻게 좀 많이 토지 가격이 상승하고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사업들, 정비 사업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체적인 평균 가격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신정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목동 어떻게 보면 신시가지 대규모 이제 어떤 명품 주거지가 되겠죠. 목동 아파트들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2의 목동으로 좀 커 갈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신정 뉴타운이 지금 그 뉴타운 내에 한 중앙에 있는 아파트인 거예요. 예, 안 그래도 목동과 가까워서 제가 조금 네, 찍었거든요. 가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정 내거리역도 2호선 신정 내거리역도 물론 지선으로 나와 있는 거지만 그것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는 역세권에 우리 아까 북한산 힐스테이트는 초역세권이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역세권 이용 가능한 그리고 단지 그 세대 규모도 한 900세대 정도가 나오니까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이렇게 살기 좋은 어떻게 보면 뉴타운에 대한 가치인 거죠. 뉴타운. 이 뉴타운이라는 건 많이 이 프로를 보셨다면 느끼셨겠지만 서울에다가 집 짓기가 이제 집 공급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네.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거거든요. 이제 정비 사업 그러니까 있는 거 허물고만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지는 건데요. 그렇게 얘기 말씀. 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대규모로 새 아파트 군락이 주거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희소적인 가치도 좀 높아져 가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좀 좋은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용산 쪽은 말 그대로 용산의 국제 업무 이 업무 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이게 철도 정비창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뭐 한강로 서울역부터 용산까지 이어지는 한강로 개발이라든가 뭐 민족공원 조성 뭐 하여튼 용산에 대한 어떤 개발 호재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 어떤 네. 개발 호재가 내재돼 있는 그러면서 지금 살기에는 어떻게 될까? 얘네들만 아파트 이제 보시면은 얘네들은 산천동에 있다라고 하지만 리버힐 삼성 같은 경우는 마포 쪽에 여기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공동역 쪽으로 그쪽에 이용이 리버힐 삼성은 역을 이용하는 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아요. 그게 조금 불편한데 그러니까 거주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거고 근데 미래 가치는 어차피 용산의 후강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고 이 리센시아나 이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주거 편의성을 가장 높게 하려고 이제 주상 복합으로 또 했던 거고 그러면서 뭐 삼각지역이라든가 효창운동장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쪽이냐 투자 쪽이냐를 여쭤봤던 게 일단 내가 갖고 있으면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상승은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아파트들이다. 그런데 거주의 목적이 좀 더 큰다고 하면 내가 살면서 좀 더 거주 편의성, 편리적 내가 또 아이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 이제 은퇴 앞뒀다고 하니까 아이들 교육은 다 끝나신 것 같고 추후에 이제 편안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실거주에 위주를 뒀다고 하면 저는 이쪽 좌측을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고 즉 북한산 힐스테이트라든가 롯데캐슬 실거주 쪽에 초점을 맞추셨다고 하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 용산 쪽을 이제 투자 쪽이라고 하면은 용산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그 투자 쪽이라고 하면 지금 현 상황보다 앞으로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앞으로에 어떻게 변화될까 개발 호재들을 좀 우리가 충분히 체크를 하면 투자 가치가 높다라는 걸 어느 게 제일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북한산 힐스테이트의 개발 호재는 얘 자체가 뭐 역세권 이런 것들은 살기 편했던 거고 GTX가 있는 거겠죠. GTX A 노선이 바로 옆에 이웃한 연신내역에 이제 정차를 할 거기 때문에 GTX에 어떻게 보면은 후강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개발이라고 하면 앞으로의 개발 호재는 그리고 지역 이쪽에 증산동부터 해서 이런 불광동, 뭐 가련동 일대가 다 이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제 자꾸 새로운 주거 단지로 바뀌어지는 건데요. 일단 가장 큰 거는 뭐 지금 워낙 새 아파트에 가까워 있고 하기 때문에 GTX에 대한 호재를 한번 찍어 볼 수가 있겠고요. 연신내역 앞에 어떻게 보면 조성되는 그런 것들. 신정 롯데캐슬은 그냥 뉴타운의 안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뉴타운이 지금 계속 이제 조성이 되고 있으면서 또 바로 이웃한 곳에 바로 이제 신정 내거리 쪽에 가까운 곳에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신정 뉴타운이 이렇게 채워져 가는 그렇게 좀 안정화된다는 어떤 개발 호재. 뭐 그건 개발 호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일단 주거 가격 자체가 안정화된다라는 거에다가 더해서 굳이 개발 호재라고 본다면 이제 목동 재개발이 되겠죠. 목동 아파트들의 재건축. 이 재건축 되면 그때나 이제 이주 세력들 나오게 되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가 이제 신정 뉴타운이 될 거니까. 그런데 이 목동 재건축은 아직도 먼 얘기인 것 같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들만 파란색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용산의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로 기업들 쫙 이제 건물들 입성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족공원 조성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거 만족도 쾌적성도 높아져 갈 거고,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지만 철도 정비, 그러니까 국제 업무 단지가 이제 시동을 걸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에 대해서의 어떻게 보면 추후에 개발의 여파는 뭐 단군 일의 최대의 뭐 어떻게 보면 개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뭐 청사진들을 보더라도 뭐 굉장히 거대한 어떻게 보면 산업과 업무, 문화, 주거가 중심이 되는 굉장히 지금보다는 훨씬 개발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개발의 호재로 따지다 보면 용산에 대한 개발 호재가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격들은 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9억, 얘는 뭐 9억 5천, 얘는 뭐 10억, 얘도 뭐 10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재 가치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좋아질 것들의 가격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투자성에 맞추다 보면 그러니까 실거주는 나는 필요 없다. 나는 거주보다는 일단 장래에 대한 이익이 더 크다라고 하면 용산 쪽을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용산 쪽에서 어떤 거를 하는 거냐. 보시면 용산의 국제 업무 단지가 개발이 되고 뭐 이런 한강로가 서울역부터 이어져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뭐 민족공원이 또 조성이 되고 이런다고 하면 이 시간 자체는 기간은 굉장히 장기간이 필요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보면은 리버힐 삼성 같은 경우는 이쪽 마포역 쪽에 좀 치우쳐 있는 용산의 개발이 이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마포 쪽에 좀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리버힐 삼성의 가격은 마포 아파트들의 가격을 그러니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현 뉴타운이라고 그러니까 마포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이 공동역 쪽으로 있는 뭐 북아현이라든가 아현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들, 그러니까 마포의 아파트들 지금 굉장히 가격 자체가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 아파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용산의 개발이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기간 내에 좀 더 즉각적으로 가격에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안이나 리텐시아가 좀 더 받지 않을까, 좀 더 빠르게 가격에 대한 상승 효과를. 네? 그래요? 주상복합인데도? 그거는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용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래요? 이 개발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한강로가 다 조성이 되면서 빌딩 숲들이 이어지고 용산의 국제 업무 단지가 막 들어서고 민족공원 조성이 되고 막 이런다고 그렇게 되고 나서 주변에 이제 주거 환경, 그러니까 주거 시설들을 이제 정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낙후된 곳들을, 그러니까 지금 낙후가 돼 있으니까 추후에 개발을 위해서 개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변모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용산에 이제 상업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먼저 입성을 해주고 또 꾸려준다라고 했을 때 한강로를 기본으로 해서 길을 따라서 쭉 들어선다라고 봤을 때 실제 직원들이 드나들게 되고 실제 역까지의 거리도 지금 삼각지역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도보로 더 가까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런 시내 도심 쪽이라든가 다른 여타 업무 단지로의 또 접근성도 훨씬 좀 원활할 거고요. 그러니까 용산의 개발이라는 게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용산이 잘 될 거라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다. 그러면
너무 묶어놓고 한 번에 어떻게 되는 걸 기다리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현명하지 못한 투자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단계별로 뭐가 됐다 이렇게 될수록 그렇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역 앞에 있는 이제 삼각지역 기준으로 한강로 상에 있는 이런 아파트들 주상복합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거주성이 편하고 좋거든요. 얘네들은 어차피 뭐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용산의 개발 속도와 더불어서 즉각적으로 그 가치의 인정을 받아서 가격들이 조금씩 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용산의 개발이 장기적인데 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거에 따라서 가격으로 바로바로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버힐 삼성 같은 경우는 물론 산천동이라고 하지만은요, 용산의 직접적인 후광 지역은 아니에요. 간접 후광이 될 거예요. 용산의 직접은 당연히 한강로 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그 세력권에 들어오는 거고요. 오히려 네. 원효로 쪽에 있는 것들, 원효로 4가, 2가 뭐 이런 쪽에 있는 것들, 그런 어떤 구형 주택들이 더 먼저 즉각적으로 받는 수혜 지역이 되겠죠. 네. 그 위에 있는 뭐 삼성 레미안이라든가 리버힐 삼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간접 후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주거에 대한 편의성, 교통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살기 편한 게 더 좋거든요. 거주하기 편하면서 또 가격도 즉각 반영이 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러니까 투자처로 따지면 용산 쪽을 더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용산에서는 이 산천동에 있는 아파트 쪽보다는 한강로 상에 있는 건물이 더 낫다. 주상복합이라도 그 아파트가 낫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리첸시아냐 이안이냐 이 두 개를 갖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서 뷰 좋고 좀 건물 좀 더 아늑하게 다가오고 잘 좀 관리돼 있는 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했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